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하기 전에 먼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 박하경 여행기 에피소드 마지막에 제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심은경 배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고화성 배우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 시작 전에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팟캐스트를 매주 수요일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팟캐스트를 할까 말까 되게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해보자 하고 제가 현충일날 6월 6일 화요일날 녹음을 했는데 수요일날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다 까먹고 만들었어! 이렇게 스스로 막 흥분을 한 탓에 화요일날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2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에피소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TMI일까요? 화요일보다는 수요일이 물이니까 제가 물을 좋아해서요. 수요일이 뭔가 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싹 이렇게 적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수요일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어떤 컨셉인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 하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에피소드 1을 한 11분? 12분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시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딱히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떠오르는 컨셉은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거, 또 재밌게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말하고 나누는 것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예. 처음 제 소개처럼 저의 어떤 심심함, 또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다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덩달아 저의 이런 얘기들이 재밌게 들린다면 듣는 청취자분들도 또 즐거우시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한 주제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주제라면 저도 더없이 기쁠 것 같고요. 관심 없는 주제라면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에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에피소드는 커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제가 있죠. 커피 예민러, 유당불내증의 슬픔. 네, 제가 카페인에 약하고요. 유당불내증이 조금 있습니다. 과하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빈속에 우유를 먹으면 부글부글합니다. 예. 너무 더러운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주 얘기할 것 같아요.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커피를 안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커피를 엄청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 분들을 보면 뭐 하루에 막 2잔, 3잔, 뭐 많으면 뭐 4잔, 넉 잔까지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루에 1잔도 안 마실 때도 있고요. 그죠? 좀 카페인이 약한 편이라 굳이 막 매일매일 그렇게 막 사서 먹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라떼파입니다. 완전 쓴맛은 그렇게 안 좋아하고요. 우유가 들어가서 그 고소한 맛과 같이 어울리는 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커피를 마시는 건지 우유를 마시는 건지 우유가 좋아서 마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저는 카페라떼를 좋아합니다. 카페라떼 파고요. 저는 굳이 또 아이스를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여름에 무척 더울 때는 아이스를 먹고요. 하지만 얼죽아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따뜻한 거.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도 따뜻한 걸 마실 때가 있어요. 뭔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거나 예, 그럴 때는 그냥 따뜻한 걸 마시기도 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라떼를 왜 먹느냐?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맛있기 때문에 그 고소함 포기 못해. 쓴맛 싫어. 고소함 사이에서 올라오는 그 쓴맛과 요즘 신맛이라고 하죠. 산미? 그런 맛들이 그런 조화가 저는 맛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빈속에는 커피를 잘 안 먹으려고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침에 피곤해서 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지도 않아요. 아침에도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채로 있고 굳이 커피를 마시면서 깨진 않는데 그렇고 그리고 항상 좀 밥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좀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우유가 들어간 라떼를 마시면 그나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빈속에 마시면 좀 반응이 있고 그리고 카페인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점심 먹고 곧쯤 후식으로 먹고 그 이후 시간대는 커피를 거의 안 먹어요. 저녁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뭐 지인들을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2차로 카페를 가면 거의 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카페인이 들지 않는 그냥 캐모마일 티를 마신다든지 요즘은 또 디카페인이 있으니까 그죠. 디카페인 라떼를 마시네요. 예. 디카페인도 커피니까 커피를 마시긴 하네요. 카페인이 없는 위주로 마시려고 합니다. 그죠. 저는 또 술 마시고 드립 커피를 한번 마셨다가 거의 뭐 이제 심장에 카페인 반응이 와서 근데 이제 또 몸 안에는 또 알코올이 돌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술 마시고 2차로 그 커피를 마시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건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해요. 예, 그러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네?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들리는 척 해봤습니다. 그죠. 이 커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또 고소한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미가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케냐니 에티오피아니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또 블렌딩 하시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는 폴바셋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도 자주 먹긴 하지만 거의 폴바셋 스타벅스 가서 디카페인 라떼를 먹는 것 같습니다. 폴바셋이 정말 좋은 점은 소화가 잘 되는 락토프리 우유를 쓴 그 소잘 라떼 혹은 락토프리 라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디카페인으로 변경해서 카페인 양도 줄이고
유당불내증도 예방하고, 그래서 폴바셋을 좋아하고, 폴바셋 가격이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저는 커피를 많이 안 마시는 쪽이라, 뭐 이게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소비를 안 해서 그런가 커피값이 항상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뭐 맛있으니까 먹긴 하는데, 그리고 폴바셋 가기 이전에는 그 스타벅스 가서 디카페인에 우유를 두유로 바꿔서 이제 소이 라떼, 두유 라떼를 주로 마셨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유를 무슨 맛으로 먹어? 싫어. 비린 맛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두유가 우유보다 좀 더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커피랑 섞여서 더 진한 맛을 내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더 쌉싸름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근데 나 쓴 거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근데 커피 자체의 쓴맛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맛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주로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죠. 요즘은 또 그 개인이 하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그런 카페가 많다는 얘기가 되게 안 맞는 얘기네요. 카페는 이미 너무 많고, 대한민국의 카페는 이제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개인 카페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죠. 그런 카페들에서 원두를 이제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음, 원두를 산미가 있는 원두, 좀 더 고소한 원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더 자기 취향에 맞게끔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여기서 하나, TMI는 아니죠. 얘기를 하자면, 제 팟캐스트 닉네임이 인다코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인다코게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인다코가 뭐냐면, 저희 동네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 원두 이름이에요. 원두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원두 이름이고, 음,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 인다코. INDACO, 인다코고,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인다코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남빛이라고 뜨더라고요. 남빛? 남쪽 빛?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쪽빛이에요, 쪽빛. 이런 표현 있잖아요. 쪽빛 바다. 쪽빛 바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인다코를 영어로 바꿔보니까 인디고더라고요, 인디고. 여러분, 인디고 들어보셨죠? 인디고 색깔. 어떤 옷 색상에도 인디고가 있고, 인디고 블루. 파란 계통의 색상이죠. 그래서 이 쪽빛, 남빛, 쪽빛이 어떤 색이냐면 아주 진한, 그죠? 곤색, 남색에 가까운 아주 진한 바다색? 아주 진한 푸른 계열의 색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남빛의 남이 어떤 남인가 했더니 그 인디고라는 어떤 식물이 있나 봐요. 식물 종류? 그게 이제 천연 염료? 거기서 나오는 색깔로 물들인 색이 인디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남이 어떤 그런 풀을 부르는 쪽남인가? 한자어로? 하여튼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르는 말이 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라떼에 들어가는 원두 이름이라, 그 가게 사장님이 정하신 이름이라 그냥 썼죠. 썼는데, 저는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요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좋아하고, 그런 쪽빛 바다 할 때 그 쪽빛, 그런 푸른 계열, 푸른 색깔. 보통 물 하면 푸른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통 물은 뭐 투명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푸른 계통 색깔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뜻을 알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의 인다코의 뜻은 쪽빛, 남빛. 음, 그렇게,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물과 굉장히 연관이 된 단어다.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제가 그렇게 즐겨 마시질 않아서 뭐 되게 할 말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 요즘은 조금 유행이 지났나요? 저도 그렇게 유행을 많이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음, 에스프레소 바가 한때 되게 핫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핫한 거를 막 이렇게 찾아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은 좀 있는 편이라, 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게 뜨면 좀 이렇게 보고,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어떤 지식처럼 그냥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에스프레소 바가 한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요즘도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냥 가게 가면 앉는 자리도 없는 그런 에스프레소 바도 있어요. 정말 이탈리아처럼 바죠. 정말 서서 그냥 탁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고, 그런 곳이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에스프레소 바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되게 이제 괜찮은 에스프레소 바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 글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골라서 가봤죠. 거기가 어디냐면 드로우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이 있어요. 충정로 쪽에 있는데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는 사실 그죠? 바도 있는데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좌석도 그래도 꽤 돼요. 예, 거기를 이제 찾아갔죠. 저 이제 혼자 가긴 좀, 혼자 가서 먹었나? 기억이 안 나. 혼자 가진 않았고, 이제 제 고향 친구가 서울에 한번 놀러 왔을 때 이제 같이 가자. 걔도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그래서 걔를 같이 이제 데리고 겸사겸사 같이 갔는데, 네, 거기를 이번 커피 주제를 생각했을 때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를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꽤 예전에 갔던 기억이라 한 2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있고 맛이 변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 느낌이긴 한데 커피 맛이 그렇게 변하고 이럴 만한 가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장님도 되게 좀 커피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어 보이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방송 전에 별점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예, 그렇게 가서 제가, 카페를 잘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니까, 온 김에 맛있는 걸, 종류별로 좀 먹어보자 해서 제가 두 잔을 마셨는데, 제일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기본 맛이었던 에스프레소, 제일 기본 에스프레소 바를 시켜서 마셨고요. 그게 수박 향이 난다 그랬나? 그랬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박 향이 났었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카페에 가면 무슨 어떤 뭐 아로마 어떤 꽃향이 나고 무슨 향이 나고 뭐 이렇게 설명한 커피를 마셔봐도 그런 향이 나나 안 나나? 뭐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서 마셨던 거는 정말 수박 향이 나더라고요. 오, 수박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되게 맛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먹었던 거는 그 에스프레소에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이 이제 한 덩어리 탁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탁 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특이했고 정말 맛있었어요. 커피랑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포가토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핫한 곳이 아닐까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서 가시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는 곳을 추천한 것이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추천하고 싶은 곳은 여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간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망원동에 대루커피라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여둘톡이라고 아세요? 그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죠.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황선우 작가님과 김하나 작가님 두 분이서 하시는 팟캐스트예요. 혹시나 안 들어보셨으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데 지금은 잠깐 아마 방학기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 김하나 작가님이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대루커피를 추천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보고 궁금하네 가볼까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저는 라떼를 마셨습니다. 라떼 정말 맛있고요.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이제 부부시고 가보면 가게가 여기도 그렇게 엄청 크진 않는데 일단은 가게 내에서 굉장히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가게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되게 좋았고요. 조용조용히 대화할 수 있어서 또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 카페 가면 좀 다들 시끄럽게 떠드니까 카페에서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대화할 땐 크게 신경이 안 쓰이다가 막상 딱 나왔는데 목이 되게 아프고 귀가 멍멍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조용히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환경에서 마시는 커피도 되게 커피가 함께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제 혼자 가서 마실 때 있는데 강아지 털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이제 몰래 이렇게 견눈질로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뭐랄까요 되게 깔끔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가게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사장님도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간결하게 이렇게 어떤 커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실 때도 그렇고 계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직도 하시나? 다낭라떼라고 그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그 다낭라떼라고 다낭이라고 붙은 이유가 있죠. 그 라떼를 파는데 그 코코넛 그 밀크가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별미고 저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올 여름에도 한번 갈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저는 여름에 왜 가냐면 여름에 그 더치커피를 파시거든요. 더치커피 그 원액을 담아서 파세요. 그래서 그게 카페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디카페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삽니다.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제 유당불내증이지만 이제 메일 우유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락토프리 우유를 이제 큰 거를 하나 사서 여름에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땡볕에 이제 그 집까지 오는 그 길도 땀이 엄청 줄줄 나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고 이제 그 커피를 원액을 붓고 우유를 부어서 1대1이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설명도 친절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1대1로 탁 타가지고 마시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고소함과 그 쌉싸름한 그 맛이. 그리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에스프레소 그 추출한 액과 물로 이렇게 내리는 더치액이 맛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더치커피 특유의 그 맛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서 여름에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 삼계탕을 먹을 필요 없이 뭔가 보신하는 느낌. 좋아.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루커피
망원동의 대루커피에 그 여름의 더치커피 원액도 되게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저는 가끔 지인들 생일 때 그 드립백, 이제 이렇게 드립 커피 먹을 수 있게 드립백을 이렇게 한 박스씩 이제 드립백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파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서 이제 지인들한테 생일에 선물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기도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블렌딩 하시고 만드는 직접 이렇게 하시고 하는 원두들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예, 저는 되게 커피 맛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죠? 대루커피, 그리고 망원의 대루커피, 충정로의 드로우 에스프레소바, 이렇게 두 군데를 추천을 드렸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추천 쪽으로 가게 되네, 자연스럽게. 아무튼 제가 좋았던 경험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커피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할 얘기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또 이것저것 에피소드 진행하다가 뭔가 또 커피에 대한 할 말이 있으면 커피 2탄, 3탄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지금 간단히 예고편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제가 배구를 좋아해서 여자 배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아무튼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 1편, 2편, 3편 쭉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쭉 얘기하면 또 지루해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한 편 하고 다음엔 또 다른 편 했다가 또 추가로 또 커피에 대한 얘기를 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카페인 예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카페인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짧은 TMI처럼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 여기 대해서도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겠죠. 뭐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날 기회는 많으니까요. 그러면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에피소드 2번째, 커피, 카페인 예민러, 유당불내증의 슬픔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